이제 뉴페이스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권오현 변호사 그리고 손종익 정치인, 정당인 이렇게 두 분을 모실 건데요. 먼저 권오현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이 뉴페이스 진행을 위해서 송교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송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권오현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자기소개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권오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달까지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원래 이제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 중성동갑, 원래는 홍익표 원내대표 민주당 지역구였죠. 근데 지금은 민주당 쪽에서는 어느 분이 나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성동구 쪽에만 한 20여 년 가량 살아오면서 제가 한양대 나온 이후로 이제 그쪽 지역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향은 서울이기는 했는데 양지만 찾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싫고 제가 서울에서 살아온 그쪽에 좀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우리 권오현 변호사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 홍익표가 딴 데로 도망간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네. 홍익표 의원님도 훌륭하셨겠지만 이제 앞으로 더 큰 일을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송교 대표 진행 부탁합니다. 예, 참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저희 또 한양대 선배님이세요. 그래요? 네, 여기 또 누가 선배예요? 제가 한참 어립니다. 참 이력이 대단하신데요. 제가 간단하게 좀 프로필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윤석열 당시 이제 대선 후보 캠프에서 정말 수많은 이런 법적인 일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수위에서 인사 검증팀, 그 뒤로는 이제 대통령실 공직비서관 행정관으로 최근까지 큰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특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용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시거든요. 특히 공직기관 비서관실 이 행정관으로서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좀 업무를 하셨는지요? 예,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민정수석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민정수석실 산하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라고 할 텐데 네. 지금은 민정수석실이 없는 상황에서 인사검증 요즘 말들이 좀 많기는 합니다만 인사 검증을 최종적으로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직무 감찰 두 가지가 이제 주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팀장으로 이제 선임 역할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전 부처에 이제 어떠한 고위 공직자들이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고위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다뤄왔고, 주로 이제 제가 했던 부처의 장차관님들에 대한 평가 그런 부분도 흔히 곁들여서 했습니다. 세평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게 참 이 세평만으로도 그분의 이 과거를 전체를 알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좀 알아보시는지요? 그런 부분은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면 다 결국엔 어느 다 정도 나오나요? 나옵니다. 네. 최근에 여러 가지 또 때로는 논란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시스템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언론에서도 좀 어느 정도 소개는 돼 있습니다만 지금 현 정부에서는 1차적으로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이제 저희 실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이제 일을 주로 맡으셨고, 그리고 특히 이제 대선 기간에 가장 큰 활약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선 기간에서는 이제 고소고발이 상당히 참 양방향에 많지 않았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제 받았는데요. 이 고소고발건이 정말 수십 개를 이렇게 전담을 해서 책임을 지셨더라고요. 좀 그 중에 기억 남는 고소고발 좀 뭐가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지금 국민의힘 법률 부위원장이
최근에 임명받았습니다. 예. 제가 17년부터 사실 당에서 활동을 해왔는데 17년부터 이제 다뤄왔던 큰 사건들만 해도 이제 대표적으로 뭐 조국 건이라든지 예. 뭐 지금 당 대표 계시는 울산시장 개입건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사건들 위주로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5년 정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그 법률자문위원 중에 제가 네. 좀 오랜 기간 활동을 하다 보니 사실 대선 기간 동안은 그 중앙당에서 거의 이제 법률 지원단 네. 내에서는 이제 실무팀장 역할을 하면서 그 고소 고발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저 예. 그 김혜경 법인카드 조금 유용권, 전, 예. 뭐 요건도 사실 국민의힘 이름으로 한 거는 뭐 제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또 최근에 제가 참 이제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민주당이랑 덧탐사 이런 이제 좌파 극성 유튜브 측에서 계속해서 이 줄리설 유포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대응책으로서 좀 이런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의견들이 나오는데 여기 대해서도 많은 좀 조치를 하셨나요? 사실 뭐 요건 관련해서는 12월 12일 날 제가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요건 관련해서 당시에 그 국민의힘 뭐 선대위에서 고발했던 건이 이제 저랑 또 관련돼 있다 보니까 예.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네.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걱정하시는 이러한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재판으로 추진을 좀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다음으로 이제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에 대한 한번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최근에 이제 위증교사 혐의가 이제 별도 재판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이게 과연 총선 전에 결과가 날지 아니면은 끝나고 날지 일단 이 시기를 좀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총선 전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과가요? 네. 네. 왜냐하면 이 위증 교사건에 대해서 증인만 하더라도 한 수십여 명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십여 명에 이르는 증인들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1주간 혹은 2주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뭐 일정을 다 소화해낼 수 있을지 그것 또한 이제 의문이고 아마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기간을 연장을 시키는 그런 전략을 꾸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판부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업무 부담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총선 전에 끝낸다라고 하면 그 2월 달에 그 법원 뭐 휴정기를 고려했을 때 과연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좀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증교사 혐의 증인이 사실 몇 명이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몇 명이 없다라기보다는 아마 네. 그 이게 검찰 측에서 그 조사를 했던 뭐 조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참고인이라고 표현하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피고인 측 네. 이재명 측 변호인들은 필요한 뭐 자기네들 뭐 그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마 그런 식으로. 수십여 명 네. 정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검찰과 이제 피고인 간에 뭐 형평성을 위해서 재판부는 그 부분을 뭐 100% 이렇게 쳐내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아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참 그 이재명의 이 재판 지원 꼼수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기가 막혔던 거는 뭐 무단으로 출석도 안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재판장에 지각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재판을 다녀보시면서 좀 경험을 해본 일들입니까? 그러면 법정에서 네. 구속 당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냐 하면 이제 그 법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네. 이제 재판 시스템에 따라서 출석 의무가 부여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일반인이 그러셨다라고 한다면 네. 법원 그 판사님이 감치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재명 당 대표께서 뭐 자기만의 특권을 좀 행사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언론의 조명을 뭐 받으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법원 또한 함부로 못하는 부분인데 저희 일반인하고는 좀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참 그 지난번 유창훈의 구속영장 기각 당시에도 당 대표니까 이제 뭐 구속에 염려가 없다, 적다, 뭐 이러한 이제 판결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재명이 좀 무단으로 뭐 재판에 늦거나 불출석해도 결국에는 어떠한 이 제재가 없었던 것이 이러한 그 당 대표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이 지금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사법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요. 사법부 또한 이게 그 국민의힘 쪽 입장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민주당 쪽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이 양쪽 입장을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해야만 그 불공정하다 이런 논란을 피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재판부 또한 신중하게 뭐 이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뭐 벌어지는 부분이라고도 설명은 되지만 네. 민주당 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 네. 특권 부분은 뭐 재판부한테 영향이 없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참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빌리면은 뭐 탄핵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참 지금 검사 탄핵 이거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요거 며칠 전에 저도 개인 인터뷰 기사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네.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이 좀 되게 그 책임을 사법부 혹은 헌법재판소로 전가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수당이라고 하면 그 소수당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야 될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의무가 있는데 네. 그 본인들이 다수당이라고 하면서 그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집단 린치를 가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는 이 탄핵 소추를 남발하는 거는 네. 그건 당연히 국민들로 부여받은 그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탄핵을 하려면 위법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 한 장관께서도 도대체 위법 사항이 뭐냐? 네. 이 뭐 릴레이만 할 게 아니라 욕설만 할 게 아니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뭔지 뭐 밝히라라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탄핵 소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위법성이 무엇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예. 그 한동훈 장관이 또 추가적으로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위헌 정당 해산 이걸 이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뭐 비현실적이라고 또 볼 수 있지만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빌리면은 아니다. 오히려 이 탄핵보다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과거에 없지는 않았죠. 예. 예, 뭐 통진당 뭐 사례도 있었는데 근데 그 한 장관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네. 이 탄핵 소추권을 남발하는 것 또한 뭐 어떻게 보면 직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위법 사항이 있지 않느냐. 예. 오히려 정당 해산 뭐 신청을 하는 그 빌미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 좀 자제 좀 해달라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지금 우리 송교 대표하고 이제 좀 현안을 이제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댓글창에서는 그 좀 투쟁하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 뭐 변호사 때를 좀 벗어라. 뭐 이런 주문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 한 가지는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법률가들은 법리로 싸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권오현 님의 대담을 보실 때 권 의원님이 변호사고 또 그동안 대선 과정이나 현재 국민의힘 안에서 법률 쪽을 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그래서 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법리적인 그 투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부분이 있다.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게 법리가 정확하고 법리가 날카로워야지 법리를 표현하는 표현이 거칠어서 싸울 수 이기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권오현 변호사가 말씀을 하면서 저 종북 주사파 이재명이를 비롯한 저 허접한 것들에 대해서도 꼬박꼬박 이제 그 호칭을 붙여서 하는 거는
정치하겠다는 사람들로서는 마땅히 갖춰야 될 태도입니다. 저는 또는 우리 송기호 대표는 뭐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재명이가 뭐 홍익표가 이렇게 하는 게 편하고 자연스러워요. 예, 그런데 일단 선거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이런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 정치권이 그 지켜야 될 일종의 그 관행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면 이게 우리 자유파 정치인들을 저희 고성고 TV에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정치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의 좀 이해가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제가 드립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이제 그 지역적으로 좀 가보시죠. 예, 네, 송기호 대표님. 예. 저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살짝 언급은 하셨는데 이제 혹시 왜 성동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전에 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게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도 글을 한번 좀 남긴 적이 있는데 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네. 그 민주당 의원님들은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뭐 어린 놈 뭐 이런 네. 욕설을 하시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호칭조차도 빼는데 저희 우파는 뭐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저희는 예의를 지키되 그 원리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그 공격을 한다든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비록 좀 투쟁적인 부분은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저는 예전부터 차근차근 하면서 차돌처럼 이 확 그 단단하게 공격을 해 들어갔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뭐 지금 뭐 좀 유연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제가 해왔던 건들이라든지 앞으로 해 나갈 부분 좀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성동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네. 그 대구 출신이기는 한데 그 서울 유학 와서 정착한 곳이 성동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양대 01학번으로 뭐 그 지낸 이후 네. 지금까지 한 20여 년 가량 뭐 살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 이 성동구의 변화상에 대해서 뭐 이렇게 봐왔고 네. 제 딸이 이제 성동구 구민입니다. 예. 이제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다니고 있는데 이 어린 세대들이 앞으로 어떠한 미래를 열어가야 될지 그리고 성동구의 변화된 그 모습에 맞게끔 네. 앞으로 좀 더 이제 활기차고 뭐 그 마용성에 가까운 뭐 예. 오히려 강남 상구보다 더 예. 위에 있는 성동구가 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예. 나왔습니다. 그 원래 고향은 어디에서? 저는 대구 뭐 본토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살기 시작한 곳이 성동구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성동구가 한양대가 있는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네 이름이 어떤 동네예요? 그 왕십리랑 왕십리. 예, 마장동, 행당동 뭐 그 요즘 핫한 성수동도 있고 뭐 굉장히 빠르게 예. 변하고 있는 동네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시간이 많이 됐는데 마무리하실까요? 예, 자 마무리. 네. 그럼 이제 마무리로서 이게 지금 상대 후보군들이 지금 상당히 센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좀 필승 전략으로서 이제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민주당 쪽에서 예상되는 분이 원래 이 지역구가 그 임종석 전 의원 지역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종석 의원이 다시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 그분 또한 이제 한양대 선배이고 제가 네. 한양대 출신으로 이 세대 교체의 의미로서 열심히 좀 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동구 같은 경우에 특색 있는 그 개발을 좀 주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성수동 쪽에 보면 그 3표 레미콘 부지 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성동구 내에서는 뭐 구청장께서 그 문화센터 뭐 이런 쪽으로 위치를 하는데 성동구 내에서는 이 호텔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을 호텔로 좀 만들어서 그 뭐 이렇게 그 서울숲에 가까운 뭐 좀 사람들이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네. 네. 이 불타는 감자님이 좀 답답하셨는지 토론할 때 30초 이내에
그 시청자들의 시선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시네. 근데 우리 권오현 변호사는 나름의 또 스타일이 있으니까요. 예, 그건 그렇고 임종서이가 나온다고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주 쉬운 상대네. 예, 586 심판론 갖고 나가시면 되겠네. 자, 시간이 많이 돼서 마무리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자, 저쪽 카메라 보시고.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뭐 성동구를 만들어 가고 싶고 제가 그 81년생 닭띠입니다. 이제는 40대 정치인들이 전면에 나서서 세대 교체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험지를 찾아서 열심히 하고자 나왔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서울 중구하고 성동구 갑 지역입니다. 예, 권오현 변호사,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